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대생 대표들이 단체 행동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동맹휴학을 위한 참여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나 등유를 태워 난방을 하는 이른바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서 4년 뒤에는 서울 초등학교 6곳 중 한 곳이 한 학년에 40명도 안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학년 학생이 40명이 안 되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운동회, 현장 학습 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정부는 13년째 동결된 교대 입학 정원을 올해 20%까지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까지는 결론을 낼 방침인데 정원을 줄이면 등록금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국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동맹휴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지난 13일 임시총회에서 의과대학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단체 행동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의대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한 뒤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발표로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와 의료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사협회가 17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집단행동 방안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친 뒤 의협 비대위의 투쟁 일정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 행동을 도모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개별 사직을 빙자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환자를 도구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전 성모병원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사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홍재우 인턴에 대해서 병원 차원의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홍 씨는 13일 유튜브를 통해서 의사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상황에서의 의협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 수련 병원들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즘 야외에서 캠핑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텐트나 차 안에서 난방장치로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는 사고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캠핑용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4명. 1명은 숨졌고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 안을 따뜻하게 하려고 틀어놓은 무시동 히터가 화근이었습니다. 1년 뒤에는 경남 합천에서 차박하던 부부도 난방용 LP가스를 켜고 잠을 자다 똑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등을 연소시켜 내부를 데워주는 무시동 히터.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인터넷에는 제품은 물론 각종 정보가 넘쳐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정부가 표준화된 인증 제품과 중요한 부분들을 주의사항 같은 걸 미리 봐야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쪽 제품의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잘 시키는 겁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하는데 불량 제품이 많은 만큼 KC마크를 확인하고 설치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핑 시즌에 맞춰 한 달간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보기를 바닥에 설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닥과 천정에 간격을 떨어져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 캠페인을 지금 SNS 통해 실시하고 있으니 무시동 히터는 편의 장치로 구분되다 보니 규제도 없고 안전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1년을 고려하면 사실상 2년 뒤에나 안전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는 기상 악화로 발사가 연기된 신형 대형 로켓 H3 2호기를 오는 17일 발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사는 17일 오전 9시 22분부터 오후 1시 6분 사이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2호기를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사는 애초 15일 H3 2호기를 발사하려 했지만 주변 기상 악화 가능성 때문에 연기했습니다. H3 2호기 발사는 지난해 3월 H3 1호기가 2단 엔진 점화 장치 이상으로 임무 달성에 실패한 뒤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재도전입니다. H3는 일본이 위성 발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제작한 기종으로 기존 로켓인 H2A와 비교하면 엔진 한 기당 추진력이 40% 강하고 발사 비용은 절반 수준인 약 5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445억 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트기가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하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오후 1시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이륙해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공항으로 향하던 봄바디어 챌린저 600기종 제트기가 오후 3시 15분쯤 플로리다주 콜리어 카운티 한 고속도로에 추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 위에 차량과 충돌하면서 폭발이 일어나 탑승객 5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3명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항공기 기장은 사고 직전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양쪽 엔진을 모두 잃어 활주로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비상 착륙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기 기장은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어진 뒤 고속도로를 발견해 긴급하게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가 유럽연합의 문턱을 넘으면서 최종 합병까지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경쟁 제한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 무난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EU, 즉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3년 만에 얻은 결실로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과 여객 부문에 일부 유럽 노선 이관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오는 10월 전까지 국내 LCC, 즉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한 곳에 화물사업 매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U가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한 파리와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노선에는 티웨이 항공이 하반기부터 진입할 예정입니다. 유럽 지역과 미주까지도 장거리 노선을 확대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13개국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남은 건 미국 법무부의 승인. 여객과 화물 독과점 우려를 해소한 만큼 쉽게 통과할 것이란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LCC 에어 프레미아가 미국 노선 취향을 늘리며 대항마로 성장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 법무부가 LCC 간 인수합병을 한때 불허하는 등 경쟁 제한에 까다로워 합병에 제동을 걸 것이란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중복 노선이 5개뿐이고 합병에 영향을 받는 미국 소비자가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경쟁 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승인만 받으면 여객 부문 세계 15위 이내, 화물 부문 세계 10위 이내에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최종을 합병을 하게 되면요, 단숨에 매출은 20조 원, 그다음에 항공기를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객 점유율과 매출 확대는 물론 노선과 정비, 교육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12조 원에 달하는
아시아나 부채에다 아시아나식원의 일부 반발, 독점 우려 해소는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승인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통합까지는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4년 뒤에는 서울 초등학교 6곳 중 한 곳이 한 학년에 4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학교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배치 계획을 보면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수는 2028년 101개교로 올해 69개교보다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학생 수가 240명인 학교는 한 학년에 학생이 40명, 2개 학급이 개설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운동회, 현장학습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8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30만 3천여 명으로 예상된다며 특수학생을 제외한 일반 학생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교대 입학 정원을 15에서 2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 양성 대학교 총장 협의회 총회에서 2025학년도에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의 총 입학 정원을 20%까지 줄이는 방안을 타진했습니다. 교육부는 교대 총장들이 15% 감축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모집 요강 확정 시기에 맞춰서 4월까지는 결론을 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원을 줄이면 등록금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재정 지원을 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교대와 초등교육과의 입학 정원은 3,800여 명으로 13년째 동결돼 왔지만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정원 감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방문객 수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간 방문객 200만 명을 기대했는데 실제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어린이날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개장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시작은 좀 미약하게 시작할 수 있겠으나 한 150만, 200만 선에서 저희가 보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희는 한 300만 명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방문객은 개장 첫 해 65만 명, 그리고 지난해 6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완벽하게 해소된 지난해 방문객이 오히려 감소했고 애초 기대한 방문객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레고랜드 측은 개장 첫 해 방문객 통계 자료는 교통량과 통신망 사용량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산한 수치라며 실제 집계와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개장 1년 만인 지난해 5월 누적 방문객 100만 명 돌파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속적인 투자로 방문객 수를 늘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150만 명이 다녀간 화천 산천어 축제 등 문전성시를 이룬 지역 겨울축제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무엇보다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고용 창출과 지방 세수 등 지역에 미치는 상생 효과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막대한 세비가 투입됐고 그거에 가장 큰 주장을 했던 거는 지역 경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뭐 관광객도 오지 않고 뭐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뭐 공개하지도 않고 파악도 되지 않는 뭐 그런 총체적인 좀 난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는 5월이면 공식 개장 2주년을 맞는 춘천 레고랜드. 방문객 감소를 타개하고 기대에 부응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관리 위반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수준 진단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암호화 미조치나 접속기록 관리 위반 등이 확인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코레일 로지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까지 7개 기관에 모두 과태료 3,2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접속 기록 누락 등이 확인된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IT 조직이 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제작해 한국인 범죄 조직에 팔아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단독에서 활동한 이들은 도박 사이트 회원 정보까지 빼내고 우리 기업 해킹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 불법 도박 사이트 화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사이트와 다를 게 없지만 사이트를 만든 건 다름 아닌 북한의 IT 조직원들입니다. 국정원은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제작해 한국인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북한 IT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이른바 경흥정보기술교류사,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입니다. 중국 의류 생산기지로 부상한 단둥의 조선족 대북사업가 소유 의류공장 기숙사에 머물며 불법 외화벌이에 나선 겁니다.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인 김광명 단장 아래 조직원은 15명으로 마치 중국인 개발자인 것처럼 위장해 일감을 물색했습니다. 사이트 제작에는 건당 5,000달러, 유지 보수 명목으로는 월 3,000달러를 받아 다른 한국인, 중국인 개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촘촘한 대북 경제 제재망을 피하려고 돈을 받을 땐 해외 송금이 쉬운 결제 서비스 페이팔 등을 활용했고 평양에 매달 1인당 500달러씩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관리자 권한을 악용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은 물론 우리 기업 해킹까지 일삼았습니다. 이들에게 사이트 제작을 맡긴 한국인 범죄 조직은 제작 비용이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하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북한 IT 조직이라는 걸 모른 척했습니다. 국정원은 경찰과 함께 북한 IT 조직의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수조 원대 수익을 올린 한국인 범죄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도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GPT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커 조직의 챗 GPT 이용 사실을 감지하고 이들의 사이트 접근을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와 연계된 해커 조직이 위성통신과 레이더 기술에 대한 연구에 챗 GPT를 활용했고 이란 연계 해커는 컴퓨터 보안 시스템 우회법을 찾는 과정에 챗 GPT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피싱 메일을 작성하면서 국제개발기구가 보내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페미니즘 활동가를 겨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한 대로 해커들이 AI 힘을 빌려서 지금껏 상상하지 못한 공격법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설명했습니다. 홍콩 친선 경기에 결장한 축구스타 메시의 노쇼 파문이 국가적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메시의 소속팀 구단주인 베컴이 나서서 분노한 중국 팬 달래기에 나섰지만 역효과만 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왕년의 축구 스타이자 미국 프로축구팀 공동 구단주인 데이비드 베컴. 빨간 목도리를 두른 채 젓가락으로 국수 먹방을 펼칩니다. 더듬거리는 중국말로 춘절 인사도 건넸습니다. This feels like a very special one, the Year of the Dragon. 신춘과일러. 소속팀 선수 메시의 홍콩 노쇼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중국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악플로 도배됐습니다. 지난 4일 홍콩 친선 경기 당시 벤치만 지켰던 메시가 사흘 뒤 일본에선 30분 동안 뛴 게 화근이었습니다. 중국을 무시했다며 분노한 축구 팬들은 500만 원 넘는 메시 사인 유니폼을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친선 경기 주최 측은 표값의 절반을 환불해 주기로 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가 홍콩 행정장관과 악수를 피하는 모습을 두곤 정치적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迈阿密国际的大老板叫霍尔浩马斯，他是一个坚决反共的古巴裔商人。 중국 관영지도 외세 개입론을 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아르헨티나와 축구 협력을 중단했다는 보도와 함께 다음 달에 예정됐던 메시 출전 국가대표 친선 경기마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14억 중국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축구 스타 메시의 노쇼 파문, 스포츠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 번질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슈퍼볼 우승팀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우승 퍼레이드를 벌이던 중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 팀의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남자친구 트래비스 켈시,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 등 우승 주역들이 무대에 서면서 열기가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퍼레이드 행사 말미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총격은 캔자스시티 유니언역에서 발생했습니다. Well, the only thing I really saw was it become chaotic, and I hear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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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down. 캔자스시티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I'm angry at what happened today. The people who came to this celebration should expect a safe environment. 현장에는 100만 명에 이르는 퍼레이드 참가자 관리를 위해 800명가량의 경찰 등 법 집행 인력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캔자스시티시 당국과 치프스 팀은 각각 약 100만 달러, 약 13억 4천만 원을 기부하며 이번 행사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NFL 통산 4번째 우승 축하 퍼레이드가 끔찍한 총격 사건의 비극으로 바뀌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홍합과 누에고지 성분을 이용해 혈액 응고 능력이 우수하고 몸 안에서도 안전한 지혈제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과 이화여대, 가톨릭의대 공동연구팀은 홍합과 누에고치에서 유래한 천연 단백질로 이중층의 나노 섬유막 지혈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물속에서 조직 접착력이 강한 홍합 단백질을 상처와 맞닿는 안쪽에 적용하고 바깥에는 누에고지의 실크 단백질로만 구성된 보호층을 결합해 이중층의 지혈제를 만들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이 지혈제를 사용하면 출혈 부위의 조직 접착과 지혈이 빠르게 진행되며 박테리아 등의 감염원이 포함된 수분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그린란드 동토의 얼음이 녹으면서 습지로 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리즈대 연구팀은 지난 30년 동안 그린란드에서 약 2만 8천 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 47배에 달하는 빙하가 녹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자리는 암석이 드러나면서 습지나 녹지로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그린란드의 습지가 30년 전보다 약 4배로 증가했으며 이는 1970년대 이후 북극의 기온 상승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2배 빨리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얼음에 갇혀있던 메탄 등의 탄소 화합물이 녹은 땅 사이로 배출되면서 추가로 얼음을 녹이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과 주차장 유휴 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이번 발전시설은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알리백 발표 후 건립된 첫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번 사업은 도가 유휴부지를 발굴해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도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투자해서 도민들과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알리백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 며칠 높은 기온으로 2월의 봄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는데요. 그 말이 무색하게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펑펑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16일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